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일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정상으로는 4년 만, 또 셔틀 외교로는 12년 만에 의미 있는 행보였는데요. 이번 일본 방문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에 걸친 첫 일본 방문을 마치고 어제 저녁에 귀국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또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한일 회담의 의미와 성과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예, 먼저 한일 회담의 의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4년 만에 이루어진 정상이기도 하지만 12년 만에 이루어진 양자 회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방일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에 악화일로였던 어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6일이었죠.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한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렸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주도로 열렸다라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악화일로였던 한일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튼 그런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성과를 아까 좀 질문을 하셨기 맞습니다. 때문에 약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로는 먼저 크게 저는 4가지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양 정상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떤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엄중한 이제 국제 정세의 현실과 경제 안보 등에 의해서 중요한 어떤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2018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일본이 보복 조치로 시행을 했던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측도 대응이었던 WTO 제소를 하는 거를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지소미아 복원 및 그다음 중단된 한일 외교안보 협의체가 이제 복원됐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경제계 수장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한일 경제 협력 분야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했다는 점도 성과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아무래도 가장 좀 관심을 모았던 건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된 어떤 후속 조치이지 않았습니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여기에 좀 성의 있는 호응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은 표현에 있어서는 뭐 사죄와 반성은 담기지 않았고 1998년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뭐 이것을 사실상 이 정도면 간접적으로 사과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반응도 있고 아니다 이 정도는 부족하다 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저는 한일 협력 한일 공동 선언이죠. 1998년에 있었던 이 한일 공동 선언의 기본 내용은 사죄와 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시다 총리가 우리의 기대는 충분히 미치지 못한 수준에서의 계승 정도 수준에서 언급을 하기는 했었지만 물론 이게 상당히 우회적인 표현이긴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논조 사죄와 반성이라고 하는 점을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정상회담이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이후에 열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저는 짧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이번 정상회견에서도 어떤 사죄의 문구를 어떤 식으로 조율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과거를 답습하는 계승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는 미치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죄와 반성의 의미가 간접적으로 담겨 있다 이렇게 좀 의미를 해석을 해주셨는데 두 정상이 이제 셔틀 외교를 복원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곧 답방을 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들이 이제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장은 어렵더라도 한 6월 이후쯤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라도 조금 더
성의 있는 호응 차원에서 진전된 어떤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좀 앞서 시간이 좀 촉박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좀 진전된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여기서 확언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예. 이번 정상회담은 사실 첫 단추를 끼웠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이후에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 정상 간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상회담으로서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다. 다만 이제 저희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4월 26일 이제 미국을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국빈 예. 방미를 하고 또 이어지는 G7 그런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한일 간의 협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진전된 그런 발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한일 공동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있어서 그 구상권 행사와 관련돼서 상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도 뭐 좋지만 그래도 외교라는 게 조금은 모호성 있게 가서 그 또한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엔 좀 어떤 의견이신지요? 사실 이 구상권 문제는 어떤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법적이고 법리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어떻게 단언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 논란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예. 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대통령께서는 이제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지금 어려운 그런 결단을 했고 다시 이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서 과거사의 다양한 문제들이 한일 양국 간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겠다. 적어도 않고 싶다. 자신의 임기 내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가 재차 불거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표현이자 또 일본 측에게 어떤 신뢰를 주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한일 재계가 대표하는 단체가 이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한 이 부분을 또 꼽아주셨는데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징용해법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어떤 창구를 열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뭔가 피고 기업이 참여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글쎄요 앞으로도 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이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당장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참여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아베 정부 시기에는 이 강제징용 이 피고 기업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 배상을 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3월 6일 해법안 발표 이후에는 자발적인 참여는 일본 정부가 막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야시 외상이 그렇게 언급한 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제 미쓰비시라든가 이런 신일본 제철은 사실 전범 기업이기도 합니다만은 자민당 내에 이제 보수파들 세력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예.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어떤 참여보다는 자민당 내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모아져야 저는 그런 행동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금 우리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이런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실상 보면은 인권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손해를 가했던 그런 기업들이 사죄를 하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는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기업에 대한 상당히 글로벌 차원에서 이미지 손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점차적으로 참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거론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논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일축한 상황인데 너무 민감한 사안들이라 이를 두고 이제 한일 정상이 또 진실 게임 양상이 벌어져서요. 이게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주요 의제는 어떤 뭐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논의가 됐다라고 하기는 좀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기시다 총리는 이제 2015년도 위안부 합의 당시에 일본의 외무상이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그 합의서에 이제 사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위안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멘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이게 구체적인 뭐 한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여기서 구체적인 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누구보다 반기는 것이 이제 미국이로 알려지고 있죠. 백악관이 이제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에 이은 한일 정상의 만남을 좀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한미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 이렇게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앞으로 좀 미국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미국이 좀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는 원만한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 네.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도 사실 뭐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나서서 많은 중재를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3월 6일 날 강제징용 해법안을 발표한 뒤에 좀 이례적이었죠. 미국이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 국무부의 이제 성명을 봤을 때도 저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심야 시간에 이 성명이 발표가 됐어요. 예. 그만큼 미국이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방증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계속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북핵 문제라든가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한미일이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미국이 적절한 역할을 이번 회담을 해서 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시다 총리가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에 한국을 초청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뭐 일단 일본 정부는 뭐 아직은 검토 중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G7의 초청 의미 역시 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원래는 뭐 G7에 그러니까 히로시마에서 열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나 뭐 이런 것이 열리지 않았었더라도 저는 G7에 뭐 당연히 한국을 초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4월 26일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5월 19일 예정이 된 히로시마 G7에서 이어지는 한일, 한미 그리고 한미일 어떤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한미일 협력을 더 공고하고 또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외교의 장이 마련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우리가 이번에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께서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거에는 바로 이제 그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7의 회의를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외교력을 발휘하고 좀 주도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일본 방문의 성과와 또 남은 과제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